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요, 지금 이제 대선 후보 가장 큰 뜨겁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 민주당이죠. 이재명 대 이낙연. 서로 약점을 물고 늘어지고 또 마타도와도 마다하지 않고 아주 뜨겁게 벌어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도요, 지금 최근 들어서 이낙연이 뭐 탑3를 진입한다. 또 이낙연이 이재명을 꺾을 것이다.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와중에서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될, 포커스를 맞춰야 될 인물이 있습니다. 다름 아닌 누가 이낙연의 선대위원장을 하고 있느냐. 바로 이 점입니다. 지금 이낙연의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은 서른입니다. 여러분 서른 잘 아시죠? 참 문제의 인물입니다. 이 사람은 지금 53년생이니까 뭐 60대 말하자면 후반이 돼 있고, 그리고 5선 의원이에요. 자그만치. 근데 이 사람이 5선 의원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대한민국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. 서른이라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이 사람은 아주 멀쩡하게 자기 자신을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. 또 그 포장을 만들어준 거는 또 이 나라의 그 유권자들입니다. 그러니까 이 나라 국민이 국민의 어떻게 보면은 수준에 맞는 그런 국회의원을 뽑았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. 저는 그래서 서론위원회 지역구에 계신 분들 이제 조금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더구나 이 사람이 유력한 대선 후보 중에 한 사람인 이낙연의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. 자, 서른은요, 5선 의원이고요. 5.18 유공자입니다. 그리고 이낙연 선대위원장. 이렇게 세 가지 이 측면에서 이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낙연하고 서른의 관계는 꽤 돈독하죠. 이낙연이 이렇게 총리 때 서른은 민주당의 선대위원장이 됐고, 또 서른은 김대중 계로서 아주 꼬마 때부터 쫓아다녔죠.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제 밟아서 올라온 사람입니다. 이 서른하고 이낙연의 관계 아주 좀 끈끈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, 이낙연이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왜 서른을 선대위원장으로 모셨을까?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아주 심각한 문제다, 이렇게 봅니다. 여러분은 서른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십니까? 저는 서른을 김대엽 병풍의 주인공으로 기억합니다. 자, 김대엽이라는 사람 인상만 봐도 여러분 참 무시무시하죠. 근데 이 김대엽이 이해창 총재의, 그 당시 이해창 후보의 맏아들이 말하자면은 병풍, 즉 병역 비리를 통해 가지고 병역을 면제받았다. 그리고 뭐 녹취도 있다. 내가 그 모든 일을 했다. 이러면서 이 김대엽이란 사람이 한마디로 대선판을 휘몰아쳤습니다.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제일 민감한 병역 비리를 건드렸던 거죠. 그래서 일파만파로 퍼져나갔습니다. 그런데 이 와중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서른입니다. 근데 이 서른이 실질적으로 김대엽의 말하자면은 전략 전술부터 시작해갖고 지도 편달 이런 걸 다 뒤에서 조정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그런데 이 서른이요,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? 이 서른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른바 최규선 20만 달러 사건, 여기에 또 연루된 사람입니다. 서른은요, 최규선이라는 이 뭐 정말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로비스트가 윤여준 전 장관한테, 그 당시에 이해창 총재 옆에 있었죠. 이분도 참 파란만장합니다. 20만 달러를 주었다. 그러니까 이해창 총재에게 20만 달러가 흘러 들어갔다.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래가지고 또 뒤집어 엎어졌죠.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최규선의 20만 달러, 김대엽의 병풍, 이걸 통해 가지고 이해창 후보는 대선에서 졌습니다. 근데 나중에 보니까 김대엽이가 병역 비리에 연관된 것도 아니고 억울하죠. 또 최규선한테 20만 달러를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. 그런데 이해창 후보는 대선에서 떨어졌습니다.
그리고 김대엽은 5천만 원을 물어내라는 병역 비리에 대해서, 그래서 그 당시에 한나라당에 대해서 5천만 원을 물어내고, 김대엽은 또 대낮에 활보를 하면서 필리핀에서 이 사기 행각까지 벌였습니다.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. 우리 국민들의 큰 손해였고, 또 한 개인 이해창 후보로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상처이며 또 황당한 패배였을 겁니다. 그런데 바로 이 최규선의 20만 불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도 서른이었습니다. 그래서 서른은요, 2005년에 징역 1년 6월, 그 다음에 피선거권 10년을 제한당합니다. 유죄 판결을 받았고 아주 죄질이 악질적이라는 그런 평을 받았습니다. 그런데 이 서른이 지금 오선 의원입니다. 어떻게 오선 의원인지 아십니까? 2007년에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서른을 말하자면 사면했습니다. 그러니까 2005년에 최규선 20만 불 허위사실 유포로 징역 6월을 받았는데 서른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진 거예요. 그러고 나서 서른은 공천을 받아가지고 오선 의원이 됐습니다. 왜 그랬을까요? 큰 은인이죠. 노무현으로서는. 이해창을 꼬꾸라뜨린, 정말 이해창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 그 사이를 서른에 이 병풍 공작, 거기다가 최규선 20만 달러, 이걸 통해서 완전히 이회창 후보의 도덕성을 짓이겨 놨던 겁니다. 바로 그런 사람이 여러분 서른입니다. 이 사람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? 이렇게 생겼습니다, 여러분. 자, 이 사람은요, 이 오선이 되니까는 뭐 교육위원장까지 돼가지고 이 사람이 또 어떤 말까지 했느냐, 이런 말도 했어요. 지금 20대가 왜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가?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렇다. 이 20대가 경험이 없어서 그렇다. 뭐 이런 황당한 말로 정말 20대들의 공분을 샀죠. 그게 바로 설훈입니다. 자, 이 설훈에 말하자면은 그 지령을 바꿔서 서른의 수적이 돼서 움직인 사람이 김대엽, 바로 이 사람이에요. 자,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? 그런데 서른이 바로 이재명을 거꾸로 틀고 그 다음에 이낙연을 과연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만들 수 있을까? 궁금하실 겁니다. 자, 서른은요, 이재명으로는 윤석열을 절대로 못 이긴다,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서른이라는 사람은 워낙 나쁜 짓도 많이 하고 허위 사실도 많이 퍼뜨리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 선거에서의 제일 나쁜 이걸 읽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재명이 안 된다는 건 압니다. 그런데 이낙연이가 과연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을까? 서로는 한 8월 말이면은 이낙연이 골든 크로스를 치고 나가서 이재명이를 날려버릴 거다, 이렇게 얘기하고 이재명이 대선 후보가 못 되고 공식적인 민주당의 후보는 이낙연이 될 거다, 이렇게 얘기합니다. 글쎄요, 저는 서른이 잘못 짚었다고 생각합니다. 결국은 이낙연 못지 않은 이재명이지만 이재명에 못지않은 이낙연이기도 합니다. 이낙연의 인품, 이낙연의 과거, 이낙연의 실적, 이낙연의 정치적인 또 언론에서의 평가. 물론 이재명처럼 진짜 만신창이 내지는 저질은 아니지만은 그거 못지않은 매우 박하고 아주 혹독하고 그 다음에 냉정한 평가가 이낙연에게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은 이낙연은 왜 서른을 선대위원장으로 했을까요? 이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즉, 서른을 통해서 알파를 노린 거죠. 이재명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, 뭐 형수 욕설부터 시작해갖고 해경군 김씨, 그 다음에 성남 FC, 조폭 연루설, 굉장할 겁니다. 바로 이 점에서 쓰임새가 아주 탁월한 사람이 서른이라고 이낙연은 생각한 겁니다. 자, 그런 점에서요, 아주 볼만할 겁니다. 아마도 치고 받고 물고 뜯고 피 흘리고 상처 내고 쑤시고 뭐 이러는 거는요,
이낙연 캠프나 이재명 캠프나 만만치 않을 겁니다. 저는 이재명과 이낙연이 쌍두마차가 돼서 아주 유력 후보 두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도 이번 선거는 우리 우파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첫째, 서로는 자신이 그동안 저질린 일에 대해서 천벌을 받을 겁니다. 두 번째, 이낙연이나 이재명이나 다 인간으로는 바닥입니다. 누가 더 바닥인가를 보는 진짜 뭐 세컨 베스트를 찾는 선거가 아니라 최악을 피하는 그런 경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. 네. 그리고 여러분 전유옥TV의 멤버십 후원 여러분과 함께 동지애로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